여러분, 금 투자하고 계셨나요? 금은 달러와 함께 정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혀서 여러분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꼭 함께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요. 저도 2025년에는 금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는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요. 2024년 지난해 금 시장에서 놀라운 수익률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2024년 글로벌 금값은 약 26% 상승했지만 한국의 KRX 금시장, 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시장이죠. 무려 40%나 올랐습니다. 같은 금에 투자했는데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수익률의 차이가 난 걸까요? 바로 원달러 환율 상승, 국내 금의 수요 증가, 그리고 KRX만의 특별한 세제 혜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금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 두 번째는요. 2025년에도 금값의 강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국제적인 전망 때문인데요. 미국이 계속 금리 인하 기조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해서 중동의 문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다양한 전망을 버무려 봤을 때 이제 25년에 금값이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아주 우세합니다.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든 아니면 글로벌 경제 흐름에서든 2025년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 금 투자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면인데요. 일단 금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유의해야 되는 사항 두 가지를 크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금 투자는 별도의 배당이나 이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할 때처럼 배당이나 이자를 따져서 투자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수수료가 무조건 낮고 각종 세제 혜택이 있는 그런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금 투자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금을 현물 그 자체로 인출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에 따라서도 투자처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저는 금이 글로벌 안전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달러나 아니면 세계의 여러 통화 가치가 막 흔들릴 때 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 하에서 이제 금을 실물로 인출할 수 있는 옵션을 선호하는데요. 이건 아마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금 투자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각각의 투자 방법과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가장 추천하는 방식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지 실제 투자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 장의 표로 정리된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금을 투자할 수 있는 큰 방식으로는 첫 번째로는 KRX 금시장, 두 번째로는 은행의 골드뱅킹을 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금 펀드나 금 ETF에 투자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KRX 금시장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수수료가 낮고 세제 혜택이 있는가, 실물로 인출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여부에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기 때문인데요. KRX 금시장의 가장 압도적으로 좋은 부분, 2024년에 해외 금거래 시장보다도 훨씬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었던 기반은 바로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펀드나 ETF에 투자할 때를 보면 매매 차익에 대한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죠. 하지만 KRX 금시장에서 거래할 때는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다 면제가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KRX 금시장은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발주자로 금 투자 시장에 참여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어떤 이득을 줘서 금 거래를 조금 더 활발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있는데요. 바로 거래되는 가격이 고시가격이 아니라 공정가격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요. 은행 골드뱅킹에서 금을 살 경우 고시 가격에 사야 합니다. 원화로 환산된 국제 가격을 고려해서 은행이 고시한 그 딱 지정된 가격에 구매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국제 금 시세에 따라서 매매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이제 금의 가격과 무관하게 내가 조금 더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KRX 금시장은 그렇게 딱 고시된 가격이 아니라 시장에서 그날그날 형성되는 그 실시간 가격 있죠. 그걸로 내가 금을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형성된 그 공정 가격을 가지고 계속 바뀌는 그 가격에 맞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식을 딱 봤을 때 한 주의 가격이 막 움직이잖아요, 실시간으로. 금의 가격도 그렇게 실시간으로 변동하고 내가 맞는 타이밍에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놓고 볼게요. 은행의 골드뱅킹은 그냥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냥 금을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 펀드와 ETF는 펀드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그냥 금을 채굴 하는 금광회사의 주식을 사는 그런 개념이고, 금 ETF는 조금 더 다양하게 금의 채굴 기업 혹은 금의 선물 지수나 현물 지수의 가격을 이렇게 추종하도록 설계해 놓은 그런 투자 상품입니다. 거래 단위는 KRX 금시장은 1g 단위로 사고 팔 수 있어요. 은행 골드뱅킹은 조금 더 작은 단위죠. 0.01g. 그래서 소액으로도 금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 펀드는 이제 상품별로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가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KRX 금시장은 이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시간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고요. 은행 골드뱅킹은 고시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고, 금 펀드와 ETF는 상품별로 좀 다르지만 이제 실시간 가격으로 체결할 수 있는 ETF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수수료와 세금, 세제 혜택을 보시면요. KRX 금시장은 증권사에 온라인 수수료를 내면 되는데 보통 이게 0.3% 내외에 형성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 중에서도 어떤 증권사에서 증권사 수수료가 가장 낮은지도 제가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은행의 골드뱅킹은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네, 통장 거래를 하면 이제 매매 기준율의 1%, 실물 거래를 하면 매매 기준율의 5%, 이렇게 조금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요. 금 펀드도 이제 선취 수수료가 1%에서 1.5% 정도, 그래서 조금 수수료가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은 KRX 금시장이 유일하고요. 나머지는 다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실물 인출 여부는요. KRX 금시장과 은행 골드뱅킹은 가능한데요. 이때 인출 비용을 내야 하고 VAT로 거래 가격의 10%를 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금펀드와 금 ETF는 실물 인출이 불가하고요.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KRX의 금시장에서 투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투자하는 방법은 정말 심플합니다.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를 비교해 보신 다음에 이제 가장 잘 맞는 증권사에서 금 거래 계좌를 만드시고 주식을 사고 팔듯이 매수하고 매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거래하면 좋은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증권사별로 수수료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어떤 증권사가 유리한지 그리고 거래 방법까지 보여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2025년 안전자산인 금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셔서 정말 알차고 똘똘한 그런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